안녕하세요. 동포세기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또 이제는 토요일 주말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 네, 최근에 또 뭐 정치권에서라든가 뭐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월 20일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에서 했죠. 상당히 큰 이 포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좀 듣고, 정말 한숨과 한탄이 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놓고 좀 함께 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중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중관계, 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뭐 최근에 싱하이밍 이 중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윤석열 정부의 좀 쓴소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한중 관계가 지금 험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는 국민의힘 이 김기현 대표가 이 한중 관계를 이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고 나온 게 한 두서 가지가 되는데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 연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도 좀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중 관계가 좋고 나쁜 게 왜 중국 동포들의 잘못인가, 또 투표권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등 이렇게 한탄이 쏟아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뭐 김기현 대표가 꼭 이 중국 동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뭐 중국인을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중에 중국 국적자 중에 이 80% 가까이가 거의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런 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중국 동포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탄 섞인 한숨이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러니까 6월 23일이죠. 오후에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국 동포 단체장 이 간담회가 어제 서울 외국인 주민센터 영등포 대림 3동에 위치해 있죠. 거기서 열렸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역시 주요 관심 이야기거리로 떠오른 것이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이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김기현 대표의 연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반응, 그리고 또 그 연설에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의 이런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뭐 여러분들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니까요. 좀 다소 이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경청을 해주시고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김기현 대표가 이 중국인,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와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는 주요 관심, 이 발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이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을 하겠다. 먼저는 그런 거겠죠. 주장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이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이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그래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네, 중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겠죠. 중국에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 방송을 보시다가 중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이 건강보험 제도 어떻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기현 대표가 이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이 중국하고도 이 상호주의 이걸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지금 한국인들이 한 뭐 25만 명인가요? 뭐 많이 숫자가 줄었죠. 한때는 상당히 한 60만 명 이상 됐는데 요즘 이제 2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인들이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적용을 되고 있는지, 그거 비교해 볼 때,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에 대한 이 피부양자, 그 범위가 한국 쪽에 훨씬, 넓게 책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이런 대표 연설 발언에 대해서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 이 동포 단체장의 반응은 어떨까? 이 어제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나온 이야기를 좀 대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중국 국적자만 배제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특히 이를 신봉하고 있는 이 보수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영주권자 중에서 절대 다수가 이 중국 동포들이죠. 그걸 한번 볼까요? 2023년 5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영주권자가 F-5 체류자죠. 18만 1251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 국적 영주권자는 12만 6055명이고요.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들의 영주 자격자는 12만 2178명입니다. 근데 영주 자격자 이 18만 1천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지방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수. 네, 2022년 6월 1일, 그러니까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기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요, 12만 7,623명이어서 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는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영주 자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때, 그게 이제 2006년도 이 지방선거 당시 때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이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878명, 2014년도에는 48,428명, 이렇게 지금 크게 늘어났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10만 6,205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대를 넘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 자격자, 영주권 제도를 보기적으로 도입한 게 2010년도 이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영주 자격자가 크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은 또 이 간이기화 대상자가 되면은 또 영주권을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또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영주권자가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의 유권자 지난해에 한 12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죠.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은 2022년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가 9만 9,969명, 그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8.9%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1만 658명, 그 다음에 일본이 7,244명, 베트남이 1,510명, 미국이 938명, 983명,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중국인 유권자가 9만 9,969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월등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인 유권자를 좀 더 분석을 해보죠. 이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들, 영주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 제가 볼 때는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이 아닌 일반 이 중국인들, 소위 우리가 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지금 국제 결혼 이주민이 약 한 3만 8천 명 정도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결혼 동거라든가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이주민 중에서도 또 한 3만 명 이상 정도 이렇게 유권자군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출입국 통계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연 김기현 대표의 대표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 한번 좀 주요 쟁점, 저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각 사안별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과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은 여러 면에서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정치 체제라든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물론 이제는 공산당내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국민 투표 그런 거에 의해서 대표를 뽑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한정되어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죠.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서로 이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이 한중 관계를 정립해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현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88만 5,450명 이 중국 국적자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요.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 61만 2,079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 인구를 보면은요, 이 중국 국적자가 61만 2,079명, 거기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뭐 보통 80만 명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많이 줄어들어서 약 한 2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간에 이 상호주의를 노지할 때 양국의 인구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인구 구성으로 볼 때도 국내 체류 중국 동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인구 구조 영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이런 발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국 이 조선족 동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는 뭐 중국 동포는 얘기하고 뭐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 해서 뭐 유권자가 10만 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중국 동포들이 한 6만 명 가까이 포함이 되는 그런 숫자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안중에 이렇게 별도 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는 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배제되는 듯한 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쟁점은 좀 현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외국인 영주권자의 이 지방참여권 부여 문제 관련 뭐 두 가지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영주 자격자에게 이 투표권을 부여해 준 거 누가 해줬냐? 일단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결정했던 취지를 좀 쭉 보니까요, 이 이게 세금을 잘 낸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역시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어 살고 있는 또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이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지방 참정권을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해준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국제적인 이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또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영주 자격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2005년도 결정할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외국인 유권자, 영주권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뭐 2006년도에 첫 적용됐을 때 한 6천여 명 정도가 이 투표에 참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한 15년, 18년 이렇게 지난 지금 뭐 상당히 이런 시대 상황이 크게 달라졌죠. 이미 12만 명대 유권자가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자만 한 1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는 뭐 정치권에서는 예민하게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한, 그러니까 개정이죠. 이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 한중 관계가 좀 껄끄러졌다고 해서 특히 이 특정 국가, 이 중국 국적자에 이렇게 타겟을 듣고 뭐 상호주의 적용을 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좀 거슬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실제 지금 외국인 영주 자격자의 투표율을 보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도도 지금 뭐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들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다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뭐 시끄럽게만 굴지 말아라 뭐 이런 이 분위기가 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앞서 이 중국동포 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적해 나왔듯이 과연 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중국 국적자에게만 이 투표권 주는 거를 배제를 했을 경우 과연 이게 국제법상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죠. 이 국적에 의한 차별 문제로 또 다른 논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지 말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른 외국인들은 주는데 이게 또 뭐 상호주의에 뭐 입각해서 뭐 중국 국적자만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또 그 논쟁이랄까 뭐 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또 국적에 의한 차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 때 뭐 충분히 들어보고 또 이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쟁점은요, 이 건강보험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제정. 네, 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죠. 뭐 한 5천억 원 가까이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외국인을 다 하면은 흑자인데 중국 국적자만 딱 떼놓고 보면은 적자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만 보면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보험급여를, 그러니까 병원 진료를 받고 받는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뭐 이렇게 또 지적하고 나오는 그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왜 그런지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 왜 중국 국적자만 놓고 보면은 건강보험 제정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적자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뭐 중국 동포 사회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먼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국내 차량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왔죠.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 때 많이 들어왔고 나홀로 또 입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직장 가입자가 많죠. 그러나 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현재 중국 국적자 88만 명 중에 중국 동포들이 61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체류 연령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류 연령대를 보이는 거는 중국 동포들은 이 동포 체류자, 방문 취업이라든가 재동포 체류 자격자, 이렇게 동포 체류자에 대해서는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 심지어는 이 부모까지 초청해서 이 동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아주 고령의 동포 노인들 세대까지 골고루 이렇게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 이 직장 가입자도 많지만은 지역 가입자도 많이 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노령층이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병원에 갈 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인보다는 많은 게 또 현실이라는 거죠. 또 저는 그런 일단은 인구 사회적 구조, 우리가 그거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뭐 제가 좀 거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드신 고령 동포분들 중에
특히 이제 부모 세대들, 한국에 국제 결혼으로 온 이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자녀를 또 아이를 낳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고령의 이 부모세 동포들이 있다 이거죠. 한번 통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도까지 결혼 기화를 통해서 한국 국민이 된 외국인은 38만 5,512명.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12만 4,213명. 그러니까 2021년까지 결혼 기화를 통해서 한국 국민이 된 외국인이 38만 5,512명인데요. 그 중에서 12만 4,213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이 조선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도 한국 부모가 된 이 조선족이 12만 명이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보도를 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국제 결혼으로 12만 명 정도 이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 출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국적이 된 자녀들을 둘 이상씩 낳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제는 고령의 이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이 부모들의 이제 건강보험료는 보통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자녀들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 국적 부모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은 외국인 환자로 분류가 돼서 급여가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이런 사안인데요. 그럴 경우 이 중국 국적 부모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국 국적자만 보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적자로 이렇게 구조로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이 중국 동포 사회의 인구, 이런 구조, 이런 사회적 구조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은요, 이 건강보험료 먹튀 논쟁입니다. 건강보험료 먹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건강보험료 먹튀를 누가 하는가? 이 보험급여는 환자가 물론 저는 뭐 병원 치료를 받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의 일부는 보조받는 거니까 혜택을 보겠죠. 그러나 그 돈은 환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료 수가로요. 따라서 이 병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액 진료로 인한 이 건강보험급여, 이 과다 지출, 이런 상황은 없는지 아마 이제 보험공단 쪽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보험급여를 실제로 수령하는 거는 환자가 수령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이 수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환자 역시 고액 진료를 받게 되면은 그에 상응한 자신의 그 병원 진료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한참 뭐 30억인가요? 이 병원 진료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비용도 한 3억 원 이상 이렇게 병원 진료비를 낸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먹튀라는 이런 논쟁도 사실 그 책임을 과연 이렇게 중국 국적 외국인 이 환자에게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이 교섭단체 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 뭐 주요한 또 크게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큰 이슈로 떠오르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좀 따져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바로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